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 논문 5페이지에 3.5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포지션이 뭔지는 알죠? 위치. 위치에 대한 인코딩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셀프 어텐션의 핵심 개념인 쿼리 키 밸류 메커니즘에서는 자 I am sexy라는 문장이 있을 때 임베딩을 했잖아요. 임베딩 뭐 내포하다, 내포하는 걸로 인코딩 한다는 거죠. 임베딩 영어로 내포하는 거죠. 뭔가가 있는, 의미가 있는 내포된 걸로 결국 임베딩, 인코딩 하는 거예요. 이 내포된 걸로. 그래서 I는 0.1, 0.2, 0.3, M은 0.4, 0.5, 0.6, 그리고 섹시는 0.7, 0.8, 0.9라는 이제 벡터 값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유사도 계산했고 그 유사도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가중치 얻어가지고 그거 갖고 새로운 의미 있는 벡터를 생성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자 임베딩 해가지고 유사도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중치 구해가지고 결국 새로운 벡터를 생성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처음에 임베딩한 이 벡터에 I am sexy에서 여기에는 전혀 포지션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떤 문제? 문장은 순서가 있는데 순서 정보가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짧은 문장이라면 뭐 괜찮겠는데 긴 문장 같은 경우 순서 정보의 손실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즉 문장의 의미 파악도 어려워지고 또 순서가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도 발생하냐면은 I love playing soccer, I love playing piano. 둘은 이제 축구 좋아하는 거랑 피아노 좋아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위치 없이 그냥 제일 중요한 것만 뭐예요? love 사랑한다 이것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네가 피아노를 좋아하건 뭐 소주를 좋아하건 상관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셔널 임베딩, 인코딩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임베딩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 아시죠? 왜냐? 임베딩 한다는 거는 벡터 값을 만드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걸 내포해 가지고 뭐 벡터 값을 만들 때 인코딩 하는 거니까.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 또는 포지셔널 논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표현되는데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저는 또 앞으로 자주 쓸 거예요. 포지셔널 임베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박아 넣어줘야 된다. 순서 정보를 박아 넣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즉 따라서 포지셔널 임베딩을 가장 짧은 말로 정의하자면은 위치 정보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즉 임베딩 해줄 때 벡터로서 의미 있는 거를 임베딩 해줄 때 거기다가 위치 정보를 박아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치 정보를 안 박아주면 어떻게 된다? 안 박아주면은 이렇게 결과가 모호하게 되고 순서도 없으니까 의미 파악도 안 되고 정보도 손실되기 때문에 박아주셔야 됩니다. 위치를. 그럼 위치 정보를 어떻게 잡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단순하죠, 그냥.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I am sexy 같으면 그러면은 요거를 컴퓨터에 쓰는 거는 순서 잡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배열 방법으로 쓰면 되죠. 배열로 그냥 첫 번째 거 0부터 해가지고 0, 1, 2, 3, 4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나가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I는 0, M은 1, 섹시는 2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정보를 배열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 방법을 쓰면 되는데 잠깐 논문을 다시 보면은 논문의 포지셔널 인코딩 부분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면은 위치를 잡아주는 거를
여기 사인과 코사인으로 복잡하게 했어요. 그냥 아유 이렇게 배열로 0,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인, 코사인을 써가지고 위치를 잡는 공식을 제공을 했느냐. 그 핵심은 여기 단어 중에 보면은 frequencies 요 즉 이 다양한 주파수를 삼각함수를 쓰면은 다양한 주파수를 표현하는 패턴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인 함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이미 학교에서 배웠겠지만은 다 까먹었을 거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은 사인 함수 패턴 주기적인 사인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패턴이 나온다고요. 패턴이 있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냥 배우려면 0, 1, 2, 3, 4, 5, 6, 7, 8, 90 끝없이 나가가지고 어떤 패턴이 없는데 사인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패턴이 잡히는 거죠. 이렇게 삼각함수의 주기적인 패턴을 이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치 정보로서. 그럼 잠깐 다시 논문으로 가겠어요. 6페이지에 있죠? 6페이지에서 그러면 이렇게 삼각함수로 만들어진 파장은 어떤 형태냐면은 여기 써 있어요. 요거를 보면은 요 파장 웨이브랭크스는 폼 형성한다. 파장이 어떤 모양인지 그러면 예, 형성하는데 그럼 모양이 어떤 거예요? 하고 여기 보면은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 요거를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할 때 그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이라고 하거든요. 막 일정 공비만큼 막 그 무장 공비 말고 그 막 비율만큼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막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자, 여기 보면 요 파이는 아시죠? 이 파이에서부터 이제 2배씩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만 점 2파이. 여기서 점은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만 곱하기 2파이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파이, 4파이, 8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2배씩 증가하는 파동이 되는 거죠. 그게 계략적으로 X축에 뭐 아무 지금 삼각함수 파동 가지고 보면은 X축에 포지션이 잡힐 거고 요 Y축에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이제 나올 건데 그게 주기적으로 시작하는 건 2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만 곱하기 2파이까지 막 커졌다가 다시 푹 쫄아들었다가 다시 푹 커졌다가 다시 푹 쫄아들었다가 그런 파동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용한 이유는 논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relative position,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려는 겁니다. 자,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요, 절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 알아가지고 뭐예요? 절대적인 위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임의로 그 위치 잡아준 건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위치 정보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래야지 모델이 문맥을 파악하고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 가지고 연관성을 학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단은 감이 딱 오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가설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썼냐? 왜 이렇게 삼각함수 써가지고 이 삼각함수의 패턴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그러기를 먼저 일단 가설 세운 다음에 그게 들어맞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세우기를 hypothesized 했대요. 그래서 왜 삼각함수를 썼냐면은 we choose this function. 왜 했냐면은 because 왜 우리가 왜 이 펑션 삼각함수를 썼냐면은 because 왜냐하면요 hypothesized 가설 세웠습니다. 뭐냐? 모델이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모델이 쉽게 run 배우려고 뭘 relative position을 상대적인 위치를 모델이 쉽게 이렇게 생각 함수를 쓰면은 모델이 쉽게 배울 수 있겠다. learn to attend. attend는 뭐예요? attend. learn to attend. 쉽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learn to attend by relative position. 상대적인 위치에 대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운 게 어떤 가설? 요 파형이 있는 삼각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 정보를 표현해 보자. 자, 가설을 세웠어요. hypothesized 했고 그 가설은 그렇게 하면은 상대적인 위치 정보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문맥 파악을 위해 가지고 그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쉽게 모델이 learn to attend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attend 신경 써가지고 attend 해가지고 배울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since 이제 실제로 보니까 offset k offset은 원점에서 이제 떨어진 거리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뭐 A랑 B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 K라는 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 상대적인 포지션을 잘 파악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A랑 B 사이의 그 위치 관계를 상대적으로 잘 파악했다는 거는 계산하기 제일 만만한 거 뭐겠어요? linear function. 선형 관계로서 선형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형함수 뭐예요? 그냥 가중치랑 뭐 상수 정도만 있으면은 관계 파악이 쉽게 되잖아요. 상대적인 관계를 그러면은 이 리니어 펑션 리니어 그러니까 선형 함수로서 표현만 해버리면 우리 필요한 건 자 저거 있으면 되겠죠. 그냥 가중치 이제 그거는 뭐 구할 수 있을 테고 또 상수가 만약에 필요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이 이 렐러티브 상대적인 위치를 모델이 잘 학습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자 이 오프셋 K라는 이 거리라는 거는 상대적인 위치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은 포지셔널 인코딩 오브 포지션 플러스 K랑 또 관계가 여기 포지셔널 인코딩 오브 포지션이죠. 포스. 요 두 개. 요것과 요거 사이의 관계를 리니어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뭐 요거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요거랑 리니어 관계로 즉 가중치 있고 상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로 뭘 K를 딱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가 지금 상대적인 위치가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리니어 펑션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대적인 위치, 이 렐러티브 포지션을 끼똥차게 배울 수 있을 거다. run to attend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hypothesized 가설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은 참 가설은 끝내주네. 이런데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할 단계가 남았네요. 그래서 그 실제 증명이 바로 여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we also experimented 실험해봤다고. 지금 가설로 잡았던 hypothesized한 삼각함수 쓰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위치 임베딩 하는 거를 가설 잡고 그걸로 코딩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존에 learned positional embedding 한 거가 즉 우리처럼 이렇게 삼각함수 안 쓰고 learned positional embedding 학습된 positional embedding을 쓴 방법. 그거는 9 띡 눌러보면 나와요. 거기에 이제 9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시퀀스 또 시퀀스 러닝 컨볼루셔널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한 거랑
그거랑 성능이 이제 유사하면 되겠죠. 기존에 했던 방법보다. 후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했더니 기존에 이렇게 러니드 학습된 포지셔널 임베딩 한 거랑 유사한 효과를 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학습도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계산 딱 해가지고 삼각함수 이용해가지고 했더니 그 유사한 그 결과를 실험 결과 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삼각함수를 이용한 위치 임베딩 방식이 기존의 학습된 위치 임베딩 방식과 뒤처질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학습된 방법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데 그러냐? 여기 이제 여기도 이렇게 테이블 3에 2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3 딱 이거는 이제 기존의 버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학습된 방법, learned positional embedding 한 게 요 계산한 거보다 월등히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요걸로 이렇게 삼각함수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얘네들이 했던 결과 여기 딱 보면은 요 점수 요건 어떻게 보냐면요. 요 점수 기존의 거가 했던 거 여기 positional embedding instead of sinusoid 여기 삼각함수 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에서 가설로 쓰였던 그거 말고 기존에 썼던 학습된 이제 임베딩 방법으로 했던 게 점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점수가 여기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언어 비교인데 요게 25점밖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점수가 요거니까 이 정도도 우수한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거가 이제 이 점수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점수가 보면은 여기 PPL 요거는 perplexity 복잡도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10점 만점에서 점수가 요 복잡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4.33인데 복잡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 요약하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선생님이 한 농담까지 막 그냥 다 적어가지고 요약 안 하고 나중에 시험 앞두고는 뭘 볼 줄 몰라. 막 복잡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 복잡도가 낮다는 건 아주 그 다음 단어를 아주 심플하게 잘 이제 그 예측한다는 거고 그래서 요건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perplexity는 낮으면 좋은데 기존 게 이 삼각함수 사이너소이드 안 쓴 거가 요 점수였는데 요거랑 거의 뭐 맞대결해도 될 만큼 좋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각함수를 쓴 게 또한 요 블루 모델도 요거는 이제 두 언어 비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언어 bilingual 이거는 이는 evaluation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understudy 연구. 그래서 두 언어 비교 연구에서 번역 평가 비교죠. 거기서 최고가 26.4인데 그게 25.7이니까 되게 좋죠. 그랬다. 근데 이렇게 기존의 거가 그랬는데 다시 논문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기존의 성능을 나타냈던 이거랑 비교해서 실험을 했는데 거의 nearly identical result. nearly 거의 identical 동일하냐는 말이죠. 거의 조금 전에 보셨던 표에 있었던 기존의 방식과 이 삼각함수를 이용한 게 nearly identical result였다. 거의 동일한 결과를 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더니 가설 세웠어요. 가설로는 요거를 지금 위치 임베딩을 삼각함수로 하자. 그냥 뭐 배열이나 이런 거 쓰지 말고 우리는 딱 삼각함수 써가지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계산을 해보자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실험을 했더니 기존 방식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nearly identical result를 냈다. 그러면 이거 쓰지 이제 이렇게 막 학습도 안 시켜도 되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또 중요한 거가 나왔어요. 또 왜 이걸 쓰냐? 또 we choose sinusoidal version. 이 삼각함수 왜 쓰냐면은 지금 우리 이 논문의 요 수식을
삼각함수를 이용한 위치 인베딩을 왜 쓰냐면은 because it may allow the model to extrapolate. extrapolate이란 말은요, 주어진 실험, 환경, 데이터보다 초과한 것을 그거를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추론한다고 추론한다는 얘기 있죠. 추론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자 주어진 학습 과정에서 보다 더 긴 시퀀스 랭크스가 longer than encountered during training. 이 학습할 동안에 봤던 이 시퀀스들 문장 그 길이보다 더 긴 게 나왔을 때 아이고 처리를 못해 애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것까지도 extrapolate 딱 이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 지금 이렇게 파형이 있으니까 그걸로 딱 추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extrapolate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치 인베딩에 이 공식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코딩으로 쓰면은 된다 이거예요. 아 그럼 기왕 본 김에 선생님 저 앞에 있던 것도 그럼 다 보죠. 포지셔널 인코딩 요거 앞에 거는 이미 여러분들 다 설명을 했던 건데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즉 앞에 얘기는 위치 정보가 우리는 없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맨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왜 그러냐? 기존 모델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셀프 어테션은 기존 모델인 이제는 이제 구닥다리가 돼버린 수도 있는 재기형 리커런스나 또는 컨볼루션 합성곡 모델처럼 우리는 앞에 단어 가지고 예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 기존의 것들 이렇게 RNN 뭐 리커런트 있는 거 같은 경우도 이전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 가지고 이제 현재 입력하고 다음 단어 예측을 이제 계속 하고 또 컨볼루션 합성곡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입력 시퀀스에 따라서 거기서 이전 거에서 패턴 감지해가지고 그것을 합성곡 필터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시퀀스의 특징 추출해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니까 위치 정보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그 입력 시퀀스의 그 과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력 시퀀스의 모든 단어들, 토큰들이 이제 토큰이라고 하죠. 토큰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 리커런스나 컨볼루션처럼 순차적으로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순서 부분은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은 이미 얘기가 됐던 거예요. 아, 우리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위치 정보가 없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 이제 모호해진 결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위치 정보를 만들어주자. 그리고는 위치 정보를 하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배열로 이렇게 그냥 0, 1, 2, 3, 4, 5 이렇게 쭉쭉 하면 될 텐데 아주 그냥 파동이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삼각함수를 썼고 그게 이제 하이퍼시사이즈드 가설했는데 실험을 했더니 기존의 방법 아이고 그냥 뺨치는 결과가 나왔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으로서 위치 정보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또 테이블을 딱 해가지고 이 방법이 아 이게 좋다는 거를 또 논문으로서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1에 있는 거는요 셀프 어테션과 리커렌트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그리고 셀프 어텐션 리스트릭티드 요거는 이제 기존 모델 뭐 컨볼루션 이런 거 또는 RNN 리커렌트랑 같이 섞어서 쓴 경우고 자 요것을 이제 표에서 성능을 보는 방법은요 컴플렉시티
레이어의 아니 컴플렉시티 복잡도죠. per 레이어의 복잡도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레이어가 복잡하면 좋겠어요. 낮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이라는 거는 그 역시 아무래도 낮을수록 효율성은 높겠죠. 레이어의 그 복잡도가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그다음에 sequential operation 이거는 각 레이어가 이제 sequential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operation 연산이고 이건 어떻게 써요? 그 값이 높은 게 효율적이어서 낮은 게 낮을수록 그럼 낮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1처럼 상수로 딱 표시되면은 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n의 제곱 뭐 d 그럼 n은 뭐냐?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n은 시퀀스의 길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d는 이거는 차원이에요. 어떤 차원? 표현하는 이제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이제 제곱도 있고 막 그 이렇게 막 곱하기 여기 또 제곱도 있고 이러면은 이게 높은 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maximum path length 이거는 레이어 내에서 정보가 이동하는 그 maximum path의 길이 최대 거리예요. 그러면 이 정보가 이동하는 거리는 길면은 효율적이겠어요. 그러면은 그 낮으면은 효율적이겠어요. 낮아야지 그 거리가 낮을수록 더 효율적이겠죠. 낮아야지 길이 짧아야지 더 빠르겠죠. 그래가지고 성능이 좋은 모델은 이 complexity per 레이어의 복잡도 값이 낮고 그 다음에 sequential operation 순차적으로 레이어가 수행하는 연산도 낮고 또 maximum path length 레이어 내에서 정보 이동하는 최대 거리도 낮으면은 이제 좋은 건데 이 셀프 어테이션을 보면은 특징이 아우 그냥 제가 상수가 많으면 1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요게 이제 두 개나 셀프 어텐션은 두 개나 이렇게 상수로 돼 있어요. 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 컨볼루션은 딱 하나만 여기 상수고 또 셀프 어텐션 섞어 쓴 거는 섞어 쓰더니 별반 없네. 이것도 역시 상수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이 좋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는 요거를 기존 거에다가 위치 임베딩을 이제 더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 정보, 요 포지셔널 인코딩을 기존 토큰, 기존 단어 정보에다가 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왕 본 김에 이것도 문장 다 그냥 이해해버리죠. 이 토큰인 시퀀스 입력된 시퀀스의 토큰 단어는 그 to this end 그 끄트머리에다 we add positional encoding을 그 추가했다는 거예요. to the 어디 끄트머리 input embedding과 at the bottom of the input embedding 여기 그러니까 입력 임베딩 아래랑 input embedding 아래랑 또 인코더와 인코더 and 디코더 스택 인코더랑 디코더 스택에 역시 보텀 아래 부분에다가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은 같은 same dimens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셔널 인코딩 즉 이 위치 임베딩은 기존 임베딩하고 동일한 차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so that the two can be summed 동일한 차원이 있으니까 두 벡터 더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좀 뭐 다른 정보들 어떤 것들이 있냐도 자기들이 공부 다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이 있는데 There are many choices of positional encoding. 이런 위치 인코딩 관련해가지고 많은 선택이 있고요. 거기 보면은 learned 이제 학습된 positional 뭐 인코딩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니까 학습 중에 막 조정하겠죠. fixed 이미 고정된 값을 쓴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9번 논문 이거 다 읽어봤다 이런 거예요. 참고 논문.
너도 그러면 그거 다 공부하고 싶으면은 앞서 봤던 요 컨볼루셔널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 요거 한번 쭉 따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거 다 봤더니 그거 다 봤고는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앞서 얘기한 걸로 다시 가서 우리는 이렇게 삼각함수를 쓸 거고 요 삼각함수를 쓴 이유는 요게 이렇게 패턴을 가지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요걸 가지고 relative position 상대적인 위치를 끝내주게 단순하게 바로 선형 관계로서 파악하는 게 가능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기존 방식과 비교해 가지고 성능이 뒤처지지 않았고 익스트라폴레이트 하는 것까지도 추론 부분도 더 긴 것까지도 다 처리가 가능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요 논문에 지금 포지셔널 인코딩 내용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뭐 이해 어려우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다시 뭐 또 요약해 드릴게요. 아무렇게 이제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첫 번째 위치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이 셀프 언테이션은 왜 기존 방식처럼 앞에 거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위치 정보 서로 막 단어들끼리 하는 거니까 위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고 그리고는 이 방식으로 셀프 어텐션으로 했는데 이게 성능이 우월했고 그리고 그럼 포지셔널 인코딩은 어떤 게 있는가 해서 요 논문을 가지고 다 봤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 내리기를 이렇게 주파수 파동이 있는 삼각함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고 그래가지고 가설을 세우기를 요걸 쓰게 되면은 상대적인 위치를 렐러티브 포지션을 아주 그냥 우리 가중치랑 가중치 정도의 간만히 써도 그 리니어 펑션으로 선형 관계로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런 가설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기존의 성능들 못지 않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논문의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